네, 신학으로 산청문화원 최동희 이사. 5개월 만에 처음 쓰는 것 같아요. 게을러가 아니고요. 중년은행원의 철학, 문학, 글쓰기의 창구, 자기배의 인문학. 1부는 철학 창구였고, 이제 2부는 문학 창구로서, 이제, 아까 그 소세키를 넘어선 소세키. 아까 그 아스메 소세키 1, 이번에는 이제 아스메 소세키 2장입니다. 밑에 거. 그 밑에 거 눌렀어요. 아니, 밑에 거. 아까 그거 다음에 거 넘어갔어요. 두 번째 거. 자기배려, 자기배려의 인문학, 자기본, 여기 소세키 2부에서는 이제 자기배려에서 이제 자기본의의 일을 한 건데요. 우선 그 소세키, 나스메 소세키의 란 분은 1867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1916년에 한 50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데요. 동경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1900년도에 영국 유학을 해가지고, 도쿄제국대학 교사로 했고, 실제로 글을 쓴 것은 영국 유학 38세부터 1916년까지 12년 동안 한 70여 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사히 신문이나 신문사의 연재로 한 거 있고, 책은 도련님, 풀베개, 그 다음에 나는 왕이로소이다, 산시로 그시우군, 선부장, 이런 책을 썼고요. 일본의 국민문학 작가로서 1,000원짜리 집회에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저께. 이해를 해주세요. 아스메 문학사상인데요. 부도덕한 사랑과 주의식의 삶에 대한 반격, 그 다음에 시간의 거리를 넘어서 만나는 문학공간. 문은 시간의 거리를 뛰어넘어 한 세기 전 일본 소설가에서 새로운 문학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다. 오늘이 더욱이 오늘날에도 인간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윤리, 주의식 등을 다룸으로써 아스메 소설기의 더 깊은 문학 세계를 선보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출간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탄탄하고 치밀한 번역의 배려. 이 주제에서 좀 나오는데요. 소설 문 이후의 행인이라는 작품에서 또한 부부의 모습을 그리면서 도덕에 가세하는 자는 일시적인 승리자이면 틀림없지만 영원한 패배자다. 자연에 따르는 자는 일시적인 패배자이지만 영원한 승자라든가, 인간이 만든 부부라는 관계보다도 자연이 우러나게 한 연애 쪽이 실제로 신성하다는 사랑관, 부부관을 피력했는데, 그렇다면 소설기와 요원의 사랑은 신성한 것이며 그들은 일시적인 패배자지만 영원한 승리자일 수도 있다.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5장의 첫 페이지, 첫 줄에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영화 이사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데 이러면 좀 이야기가 심각해진다. 남들은 대부분 대학에 가는데 나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노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은 너도나도 직장에 들어가는데 나는 노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아파트를 갈 때 나는 노라고 외칠 수 있을까? 자기 삶의 방식에서 모두가 예스인 것이다. 저 같은 경우도 노라고 했던 것보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동조하고 그냥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려에서 이제 자기 본위의 삶을 살자. 시간은 24시간을 보내더라도 타인, 나 이외에 가족도 타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내 시간에, 내 인생의 생명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살자. 그런, 또 노년층에, 이제 정년 끝나고 노년층에서도 이게 좀 필요한 내용이고, 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페이지, 밑에, 미술전람회에 가가지고, 머리는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삶을 살고 있군. 그렇게 살려고 몇십 년을 그렇게 허비했나. 그래가지고서야 어느 며느리가 당신에게, 어느 머리가 당신에게 감흥을 하겠나. 좀, 마음에 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조각조각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지금 한 7권 필요다가 올라가 놨는데 보지는 못하고 그냥 제목하고 목차만 보는 걸 봤습니다. 자기 몇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곱씹어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자기 본인은 언제나 기존 세계와 결별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새로운 세계와 만나야 하는 것이다. 소세키는 이 세계를 곧잘 자연이라고 불렀다. 에이데이는 나는 왕이도 소이다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자연 그 자체로 옮겨라고 그랬던 것. 이기자. 그런 얘기가, 응원할 때 하는 얘기인지, 좀 문맥을 봤어야 되는데, 이기자고 초조해하지 않는 거. 풀백에서. 다음에 또한 다이스케가 순수하고 완벽하게 평화로운 생명이 발견되는 땅. 주류도덕을 이탈한 후의 모습이 너무나 황량하고, 노후 대가가 작지 않다. 이때 소설 발표 시기가 우리나라 일제 36년하고 그 시기인데, 1905년에서 15년까지, 1904년에서 15년, 12년 동안이거든요. 책을 70여 권을 12년 동안에 썼다고 하는데, 문에서 소스케는 친구 야스히를 배신하고 그 부인 요네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나약함과 죄책감에 항상 불안하고, 또 마음에서 주인공 선생, 친구를 배신해 자살하게 만든 과거가 있다. 선생이라는 소설기의 본인의 저하상이라고 합니다. 소설에서 선생이 소설기의 저하상인데, 일본 대장, 노기 대장의 순국소식을 접하고 자살을 하는데, 자기 본의가 이게 양면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류 도적을 깨고 사랑을 쟁취하자마자 황량함과 슬픔, 저 안의 정서로 가득하고, 거기에 나오는 책에 인용을 한 건데, 다이스케는
태연을 걸고 출신하는 아름다운 자에는 문제가 없어지고 아름다움은 황량함을 망친 빛난 기반이다. 자기본이가 만든 해방구에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 고양이가 1905년도에서 15년도 그 사이에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지배했던 그 시대를 미치광이 같은 사회를 풍자를 신랄하게 했던 내용인데요. 고양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회란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미치광이들의 집합소. 그다음에 도련님에서 사람들은 나쁜 것에 물들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 것 같다. 마음에서 두 번째 절에 소새끼를 넘어서 소새끼라는데요. 마음에서 하이쿠적인 문학에 온 열정을 받았던 시키가 친구 K. 그러나 시키의 세계를 떠나 의지해버렸던 영문학. 는 사모님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음을 풀어주리라 믿고 파헤쳤던 근본적인 문학에 대한 물음. 딸. 문학을 한다고 했지만 문학에 의심스러운 소새끼 선생이 이제 본인의 자화상이고, 그 다음에 소새끼를 보고 따라가고 있는 학생. 더 이상 발디딜 곳이 없는 벼락 끝이다. 그런데 그는 이 순간에 자신을 넘어서고 있다. 소새끼가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원래 한문학을 배우고 노자, 맹자, 장자 이것을 배우고 한 의식이었는데 영문학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문학을 예찬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영문학과 한문학은 원래부터 없었다. 문학 그 자체를 자신이 만들어봐.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문학 그 자체를 자신이 만들어 보자. 이랬을거요. 여기에 열혈 청년적인 문기들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혼자임으로 갈 때까지 가서 그곳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외쳤던 열혈 청년 소새끼. 그런 소새끼가 이제는 자기가 구성했던 문학이란 무엇인가조차 의심하고 있다.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국 그 의심의 끝에는 자기가 웅크리고 있다. 자기란 무엇인가. 모든 질문을 넘어서면 마침내 자기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눈을 감아도 나, 눈을 떠도 나라고 했던 그런 나일 것이다. 마치 문학을 문학으로 존재하도록 했던 것처럼 자기가 믿었던 자기 본이 자기라는 것조차 타인 본인의 세계가 만들어 놓은 기만적인 자기로 둔갑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본인은 그 먼 길을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 앞에 다시 쓰고, 그 다음에 결국 자연의 지대란 매번 되돌아오는 타인 본인들과 끊임없이 대결하는 세상이고, 소새끼는 이 싸움을 이기적인 자기, 퇴행적인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돌파했습니다. 소새끼는 소설 기계를 할 수 있는 최극한치에 올라섭니다. 마침내 스스로 무로 가는 행동을 행한 것이죠. 메이지 유신이라는 혁명이 자기 본위로부터 굴절되었음에 강력히
하여 기만적으로 삶을 영위했던 자기 자신을 제거합니다. 그 소설에서 그 선생이 나중에 자살을 하거든요. 활동이 없는 존재적인 활동이 목적인 존재로서의 자기란 자기가 없는 자기이고 진정한 자기 본이란 자기가 없는 자기 본입니다. 타인들만 있는 곳, 자기가 사라져버려 자기조차 타인인 곳에서 자기 본위로 산다는 것, 그런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바로 수수께끼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자기 본위의 새로운 질문입니다. 마지막 장이요. 잠깐 이 내용을 풀라니까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스라고 응답하는 삶은 슬프다. 그러나 노라고 대답하는 삶은 쉽지 않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하는 것뿐 아니라 한 번 정도 다르게 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조차 노라고 외치며 자기의 부드러운 손길도 매번 뿌리치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매번 지속적인 공격이 지속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실 자기 본인을 살고 노라 예스를 분명히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 끝나고요. 우리 강민혁 저자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과정이 있는데 술 담배를 밤새도록 많이 먹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술 담배를 끊게 만든 철학 공부하고 이제 이 책 내용에는 미셸 푸크에서 박지원까지 이제 의사가 선생님 술 담배를 그렇게 하시면 정말 죽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듣죠. 근데 이번에는 그걸 마음에 수줍게 들어온 거예요. 전날 금요일 아침까지 술을 먹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가지고 이러면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갔겠죠. 그래가지고 어학을 배우며 술 담배를 끊고 생각한 게 인터넷으로 수유너머 남산에 있는 수유너머를 인터넷 찾아가지고 등록을 했대요.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등록했는데 그날까지도 술을 먹고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 낭송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자기 배려 인문학은 평범한 직장인이 인문학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변신시켰는지 기록해 놓은 보고서이고 남산자리에 자리 잡은 인문학 연구소 가미당의 대중지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써놓은 에세이와 수요너머 등에서 진행된 그리스 로마 세미나를 바탕으로 철학 공부, 우정, 사랑, 진실에 대한 그 생각을 풀어냈고 예전 같으면 술과 담배에 쩔어 있을 그 시간에 친구들과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체화된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의 풍경과 어울리며 글을 낸다. 자기 배려라는 게 푸코가 그리스 로마 선인들의 했던 것을 푸코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건데 지금 푸코 개념으로 자기 배려를 설명을 하고 쏟아지는 소금물과 고착화된 전통 사이에서 당시 지식인들은 무언중의 자기 배려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누신의 저항, 수수께끼의 자기 본의, 푸코의 자기 배려. 우리들 일상생활, 우리들 의식에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연암 박지원의 사이의 명심이 자기 배려와 다 있습니다. 이 저자분이 철학을 만난 지 3일 바뀌었다. 첫날
강의를 들은 날 이후에 금주를 술을 끊었다고 하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아이,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 책에 나오는 그 플라톤, 세네카, 니체, 푸커, 누신, 소세키, 연암 등을 그 사유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예, 거기서 인문학을 배우고 항상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자기와 세상을 바꾸고 자기를 되돌아간다. 나를 바꾸지 못하는 공부가 어찌 인문학일 수 있겠는가?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체제와 싸우지 못하는 공부가 어찌 인문학일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